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커페이스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저는 조용히 자중자애하면서 하루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날이었어요.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 상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은 0.18% 상승을 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4,400억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1,400억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700억 매수, 코스닥은 860억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이제 코스피에서 1,700억 매수, 코스닥에서는 460억 매도했습니다. 웬일로 기관이 매수를 했을까 신기하네요. 네, 오늘 기관이 많이 매수를 했는데요. 그동안 좀 조용히 했다가 오늘 갑자기 튀어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쪽으로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겠죠. 그럼 대형업종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 중에서 어저께 말씀드린 소식의 연장선인데요. 어제 우리가 정말 타이틀 기가 막히게 뽑았더라. 오늘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줬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느낌. 의도한 것은 전혀 아니고 매도 추천도 전혀 아니지만. 그렇죠. SK텔레콤 얘기인데요. 이제 어제 주주총회가 있었고요. 인적 분할에 대해서 좀 공식화해서 발표를 했죠. 그거를 우리 나치판이 잘 잡아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이제 분기 배당 기대감도 시장에서 굉장히 좋게 본 것 같습니다. 혁혁한 공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진짜. 그거 듣고 사신 분들이 있었다면 진짜. 저희는 그러나 매도 추천은 아니라는 점. 그 NH증권뿐만 아니라 많은 데서 이제 리포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NH 리포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목표가를 34만 원으로 상향을 시켰고요. 인적 분할 이후에 목표 시가총액을 27조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원래는 20조 원인데 오늘은 한 22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SK텔레콤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로 나뉘는데 사업회사의 가치는 13조 7천억 원, 투자회사 가치는 13조 6천억 원 정도로 전망을 했고요. 저평가된 SKT 자회사들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인적 분할에 대해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두 통신 애널리스트 간에 전혀 상반된 의견을 냈었잖아요. 그렇죠. SKT 인적 분할을 놓고 이 SKT를 안 좋게 본 견해의 주된 논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SKT가 이제 인적 분할하면 SK텔레콤 투자회사와 그다음에 그 지주사인 SK 지주사 간에 합병이 있을 건데 SK 지주사의 대주주인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SK텔레콤 투자회사의 이 지분 가치가 낮아야지 이 주가가 낮게 유지돼야지 유리하기 때문에 싸게 많이 사니까 SK텔레콤은 인적 분할이 이제 호재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제 주된 논리였거든요. NH증권에서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냈는데요. 최태원 회장이 SK 지분율이 18.4%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SK텔레콤 투자회사와의 합병을 추진을 할 경우에는 지분율이 11%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추진할 이유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고요. 심지어 SK텔레콤 투자회사가 중간 지주사 형태로 SK 지주사와 합병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SK 지주사 간의 합병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줬다고 볼 수 있겠죠. 굳이 합병할 필요가 있나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오늘 매수를 한 주체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도를 많이 해서 좀 매수를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안도라는 표현보다는 필이 꽂혔다 라는 말이 조금 더 좀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인적 분할 누가 할 거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저께 주청 발언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한 게 뭔가 이걸 일종의 우리가 트리거라고 하죠. 싼지는 너도 나도 다 싼지는 알았지. 오죽했으면 현금성 주식 뭐 이런 얘기로 오가는 현금이냐 주식이냐 막 이랬었는데 뭔가 트리거가 생긴 거죠. 주식에서 이렇게 트리거가 생길 때 폭발하는 흐름들이 가끔씩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기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겹쳤었고요. 하지만 이제 반대 의견을 냈었던 곳이 이제 하나금투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저께도 리포트를 냈었는데 인적 분할 이후에 SK와 SK텔레콤 투자회사 간의 합병 불확실성 때문에 인적 분할 이후까지 아직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고 아직까지는 투자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누가 맞을지는 이제 인적 분할 이후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뭐 중요한 거는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거 뭐 잘났다 못났다 너무 비난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러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내 원칙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투자는 자기 원칙을 잘 세우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 그 원칙을 얼마나 잘 따르냐가 두 번째 중요합니다. 그런데 원칙 없이 가면 뭐 지금 이걸로 뭐 좋은 결과 났다고 해도 나중에 또 결과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리고 어떤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서로 다른 애널리스트가 반대 의견을 내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 아닌가요? 재밌죠. 싸움 구경하는 건데. 이런 일이 좀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밌죠. 싸움 구경하는 거. 근데 지는 사람들은 조금 한국 사회 분위기에서
매 뭐 이런 거 당할까봐 뭐 좀 그런 걱정은 조금 되네요. 네. 저희는 자기의 주관과 그 태도를 꾸준히 지키지 않습니까? 네. 그런 태도를 지키는 것에서 나온 IRP 가이드. 네. 탁월한 수익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예. 그래서 저희 밑에 댓글에 보시면 IRP 그 문의, 뭐 사실은 덧붙여서 퇴직연금까지도 다 관리는 해드립니다. 네, 우리 나치파가 저희 팀이 다 관리를 해드리니까. 그리고 저는 머리를 짱구를 열심히 돌려서 투자 원칙에 맞는 투자 가이드를 해드리죠. 투자 네. 원칙은 저희 특별히 IRP와 퇴직연금 쪽의 투자 가이드는 이거죠. 안 먹고 말지. 안 깨지는 게 최고다. 그렇죠. 안 깨지는 게 최고다. 뭐 철저하게 퇴직연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의외로 수익률이 좋아. 의외로 많이 먹었어. 네. 자주 안 보게 되잖아요. 이 퇴직연금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계속 보지 말라고 하는 거죠. 절대 보지 말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느긋하게 수익률이 연간 기준으로 꽤 올라온다는 거. 네. 그래서 좀 눌려 있고 많이 저평가된 업종 그렇죠. ETF를 좀 넣어놓으면은 나중에 돌아봤을 때 굉장히 수익률이 높아졌죠. 그렇죠. 그때까지. 그리고 펀드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펀드 수익률을 장기간 보여주는 회사들을 잘 셀렉을 해서 넣어드리고 뭐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주식형 펀드도 너무 많이 라인업이 되어 있어가지고 뭘 들어야 될지 헷갈리는데 저희가 좋게 생각하는 운용사의 펀드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좋게 생각하는 뭐 추천 포트폴리오도 저희가 IRP 레터라고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저희 고객분들한테는 보내드리니까 그걸 참고해서 운용을 하시면은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맡기기만 해. 3초 순간 같은 거지. 물에다 그냥 넣기만 하면 저절로 되는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신경 쓰지 마. 뭐 이런 개념처럼 3초 육수 순간도 밑에 링크도 되어 있어서 그 링크를 쫓아가시면 1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광고의 날이네. 그러네. 오늘 광고의 날이야. 나 광고 최고로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일주일간 중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이제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고탄소 업종에 대한 대출을 줄이라고 권고를 했는데요. 한국은행은 이제 직간접 탄소 배출량 지표를 통해서 화학, 석탄 발전, 1차 금속 등의 9개 업종을 고탄소 업종으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2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9개 고탄소 업종 익스포저라고 하면 이 기업들에 대한 대출, 주식 투자 규모, 채권 투자 규모를 모두 합친 걸 익스포저라고 합니다. 얼마만큼 그 회사와 이렇게 맞닿아 있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게 2014년에 이 고탄소 업종에 대한 익스포저가 375조 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411조 원으로 아주 크게 늘었다. 그리고 전체 익스포저 중에서 이 업종에 대한 익스포저가 17.4%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ESG 시대에 이 고탄소 업종에 대한 대출 이런 익스포저를 줄이지 못하면 신용도에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이제 금융 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한 건데요. 정기적으로 나오죠. 여기에서 ESG를 언급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고요. 그러네요. 국내 금융사들이 이제 ESG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의 25% 이상 석탄 화력 생산에서 벌어들이는 기업은 이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아예 시켜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국부펀드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ESG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9개 고탄소 업종 중에서 국내 금융사 익스포저가 큰 업종으로는 제일 많은 게 화학업종 102조 정도 되고요. 그다음 석탄 발전이 91조, 그다음에 철강 등의 1차 금속, 그다음에 선박 등의 기타 운송 장비, 그다음에 금속 가공, 정유 순으로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 업종 특성상 친환경 관련 대응을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1년 영업이익보다 뭐 2배 이상 되는 이 친환경 관련 비용이 들기도 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 친환경 정책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겠죠. 앞으로도. 그리고 유럽에서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만큼 그런 기업이더라도 좀 빠른 적응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저희 익스포저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그 확실한 사업들이거든. 사업 시작만 하면은 그냥 이자 또는 또박또박 줄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돈 빌려주기 되게 편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담보를 다 잡을 건들이 많고 발전소 같은 거 다 담보 잡을 수 있으니까 돈 빌려주기 쉽죠.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은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이거 자체 사업성이라든가 거기에서 돈을 빌려줬을 때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투자를 했을 때 리턴 이런 것들이 전혀 큰 문제 없는 업종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런 업종들인데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게 휙 바뀌어버리면 약간 골 때려질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죄인으로 몰아가면 죄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마녀사냥이 그냥 멀쩡한 사람들 마녀사냥
중세 마녀 사냥 보면 진짜 황당해요. 찍히면 마녀 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부족. 네. 아주 지겨운 테마죠. 아주 굉장히 지겨운 단어가 네. 돼버렸는데요. 자동차에 이어서 이제 냉장고와 밥솥까지 네. 이 쇼티지 여파가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대기업 가전업체는요, 이제 올해 초부터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이런 신모델 개발 지연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DDI라고 하죠. 디스플레이 구동 집적 회로입니다. 이 공급이 아주 불안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수개월씩 개발 일정을 연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예. 이 아직 제품 양산까지는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공급 불안이 이어지면 공장 셧다운도 불가피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예. 이게 그 설비 증설할 때 너무 천문학적인 돈이 들고 설비 증설 끝났는데 갑자기 수요가 줄어들까봐 파운드리 업체들이 무서워서 잘 설비 증설을 미적미적거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작년도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다 망했다, 이제 모든 게 셧다운이다, 그래서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설비 증설이 없었던 거지. 그게 후폭풍으로 지금 막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역으로다가 디지털 수요는 엄청나게 커지고 그렇죠. 이래버리니까 네. 네.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CJ 대한통운에서 태역 택배 가격을 이제 인상을 한다 얘기가 들렸습니다. 예. 다음 달부터는 이제 소형 택배는 2kg 이하고요. 뭐 기타 규격도 있는데 네. 보통 이제 2kg 이하 택배, 작은 택배 단가를 250원 인상을 했습니다. 네네. 이에 따라서 소형 택배 운임이 1,600원에서 1,850원으로 올랐습니다. 우리 택배비 한 이제 3,000원으로 오르겠네요. 지금도 3,000원 아닌가요? 그런가요? 네. 네, 2,500원 아니었어요? 뭐 그런 것도 회사마다 있고 틀리긴 하더라고. 네, 네. 하더라고요. 네, 한진택배도 이제 소형 택배는 1,800원 이하로는 계약을 하지 말라라는 가이드라인을 대리점에 배포를 했다고 하고요. 네. 롯데 글로벌 로지스도 이미 이달 초에 소형 택배 비용을 150원 인상해서 1,900원이 됐다고 합니다. 이로써 대한통운, 한진, 롯데 등의 이제 주요 택배사들의 소형 택배비는 모두 1,800원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택배기사가 이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추진을 하면서 임금 인상도 되고 추가 인력 투입도 많이 해서 늘어난 비용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택배사마다 한 1,0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같은 비용 인상은 불가피하다라고 합니다. 네. 예, 하지만 이렇게 판매 단가 인상으로 이렇게 전가가 되는 것도 이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주 입장에는 좋고, 잘하면 판매 회사들도 좋겠네. 묶음 판매가 이제 옛날에는 3만 원 묶음은 무료 배송이었는데 이제 4만 원 묶음 배송, 무료 배송 이러면 4만 원을 꼭 사고야 마는 사람들이 꼭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하죠. 내가 그것 때문에 신세 조졌어. 신세까지. 뭐 한 개만 사면 되는 거를 꼭 그렇게 막 7개씩 사게 되고 말이죠. 괜히 그 2,500원, 3,000원 아끼려고. 그런 적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쿠팡을 쓴 이후로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그 3,000원이니까 선불금 내고? 예, 그 뭐 로켓 배송을 하면은 뭐 3,000원짜리도 무료 배송으로 해주니까. 아니 저는 5만 원 저기 주문 넣으면은 책이 공짜로 와. 저기 뭐 쿠폰도 하나 줘. 그래가지고 산 책이 한두 권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좋은 소비네요. 책 산 거. 그래서 난 책이 인테리어 최근에 저기 별 도서관인가요? 코엑스에 있는 별 도서관? 그걸 처음 가봤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다시 한번 감탄했지. 야, 정말 책이 멋진 인테리어 소품이구나. 그렇죠.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나는 그동안에 공부를 하려고 책을 산 것이냐, 인테리어를 하려고 책을 산 것이냐. 못 읽어본 게 절반이 넘어요. 네. 그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집을 인테리어 용도로 책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진짜? 네. 책장에 책 꽉 채워놓는 게 하나도 읽은 건 없는데 다 채워넣기만 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럼 헌책을 사면 되지. 헌책을 사면 돼. 헌책이요? 뭐 그건 알아서 하겠죠. 헌책을 한 번 살 때 100권까지 산 적이 있어. 이것도 헌책이 쫙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읽어봐야지. 꼽아 놓을 데가 없어요, 집에. 네. 이사도 못 가, 책 때문에. 큰일이야. 자, 다시 본론으로 네, 죄송합니다. 잠시 빠졌어요. 다음으로 이제 스마트폰 시장 얘기인데요. 샤오미가 화웨이를 제치고 중국에서 스마트폰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작년도에는 서유럽과 중국에서 출하량이 각각 57%, 52%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전체 매출액도 전년 대비 20% 증가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는데요. 샤오미는 중국의 새로운 스마트폰 왕이다. 그리고 인도나 프랑스 소비자들까지 샤오미 폰을 사고 있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샤오미는 이제 화웨이를 제치고 애플과 삼성전자에 이어서 세계 스마트폰 3위로 떠올랐는데요. 반면에 화웨이는 작년도에 스마트폰 출하량이 약 22% 감소했습니다. 총 우리가 먹어야 되는 시장인데. 예, 그렇죠.
많은 기대감이 한때 일었었는데 샤오미가 좀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막 100 몇십 달러짜리 팔고 그래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핫했잖아요. 마켓 컬리. 쿠팡의 뒤를 이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주관사를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JP 모건을 대표 주관사로 선정을 했고요. 미국 상장 준비를 돌입했다고 합니다. 아, 저기도 사장님이 미국 사람이신가 보네. 미국 사람은 아니고요. 골드만삭스 출신이긴 합니다. 네. 예, 그 주요 증권사 PT를 지난주에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일주일 만에 주관사단을 선정을 했습니다. 김스라 마켓컬리 대표가 이제 골드만삭스 출신이고요. CFO도 모건 스탠리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관사단도 관계가 굉장히 깊다라고 알려졌고요. 쿠팡의 흥행을 이제 뒤따라갈지 기대가 돼서 장 초반부터 관련주들이 굉장히 셌거든요. 네. 여기 지분을 갖고 있는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뭐 상한가 근처까지 20몇 프로 상승을 했다가 결국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고 뭐 심지어 어떤 것들은 마이너스로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 진짜 가슴 두근두근했겠네. 네, 역시 그래서 뉴스에 보고 사면은 항상 물리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우리도 주식 만들어 갖고 팔면 사람들이 막 사줄까? 주식을 만들어 팔면요? 네. 그 딱지처럼 이렇게 적어가지고 각도기 나침반 아직은 도장 찍어가지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가지고 딱지 팔듯이.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렇게 되려면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조선주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주 얘기가 많이 들렸는데요. 먼저 현대중공업이 초대형 컨테이너선 5척을 6,371억 원에 수주를 했습니다. 기다리던 뉴스예요. 네, 매출액 대비 12% 규모이고요. 계약 상대방은 대만 소재 선사인 완하이 라인이라고 합니다. 울산에서 건조될 예정이고요. 2023년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네. 해당 선박은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를 탑재를 해서 국제 해사기구 IMO라고 하죠. 여기에 환경 규제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현대중공업의 이제 모회사인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그 모회사인 현대중공업 지주가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은 11.4%, 현대중공업 지주는 7.4% 올랐고요. 삼성중공업도 오늘 6% 올랐는데요. 조선업종 다 올렸어요. 예, 삼성중공업도 수주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컨테이너선 20척을 한 방에 수주를 받았습니다. 조선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금액으로는 2조 8천억 원입니다. 네. 2025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한 대당 1,000억이네. 예, 이로써 이제 올해 목표액의 3분의 1은 달성을 했고 수주 잔고도 258억 달러로 5년 내 최고치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그동안에 호황인 것 정말 같습니다. 어려웠구나. 수주가 안 됐구나. 네. 네. 그리고 뭐 조선뿐만 아니라 오늘 해운주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네. 수에즈 운하가 지금 막혀 있는 상태죠. 네,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셨을 텐데 이 수에즈 운하가 막혀서 언제 해소가 될 거냐, 언제 이 길이 뚫릴 거냐라고 하는데 이 전망이 계속 길어지고 있으면서 해운 운임 단가가 올라갈 기대감에 많이 해운주들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해운 운임은 지금 역대급입니다. 네, 역대급인데 계속 역대급을 찍고 있습니다. 네. 예, 대만 선사인 에버그린의 2만 TEU급 선박이 강풍으로 항로를 이탈을 해서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됐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길에서 옆으로 이렇게 헤어가지고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배들이 지금 못 가고 전부 다 막혀 있는데요. HMM 선박도 마찬가지로 그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에즈 운하는 전 세계 교역량의 12%, 그다음에 컨테이너 물동량의 30%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이고요. 네. HMM은 수에즈 운하 개통이 일주일 이상 늦어진다면 아프리카 희망봉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경을 하면 그 항로가 한 9,000km 정도 더 늘어나고요. 일주일 정도 이상 더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네. 네, 운하 복구 시점이 처음에는 사실 어저께 처음 얘기만 들었을 때도 며칠 안에 해소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거든요. 네. 근데 뭐 갑자기 일주일 정도 걸릴 것이다.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또 한 수주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복구가 돼도 항구에서 많은 배들이 몰리면 하역 작업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해운 운임이 급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안 그래도 미친 듯이 많이 올랐던 HMM 주가가 오늘 또 14%나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물류회사들도 많이 올랐는데요. 한솔 로지스틱스도 6% 올랐고요. 태웅 로직스라는 데는 이제 석유화학을 집중해서 국제 물류를 주선하는 곳인데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참고로 잠깐 거래량과 저는 뭐 거래 매매 뭐 이런 거를 거의 잘 못해요. 거의 이 업계 최하위 수준으로 매매를 못하는 사람인데요. 참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거래량이 극단적으로 많아지는 경우에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는 거는 여러 번 경험해본 경험입니다. 그리고 또 바닥은 거래가 극단적으로 낮을 때 바닥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억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나면 물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또 거래량이 한 번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거래량이 극단적으로 늘어났다는 건 상장 총수, 상장 주식수 대비로 거래량이 극단적으로 늘어났을 때는 그건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대주주가 주식을 파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렇죠. 대주주가 한 40% 갖고 있는데 주식이 100%도 넘게 거래가 됐다. 좀 이상한 거지. 네,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작전주라든가 뭐 이상한 주식들 있잖아. 뭐 그런 것들은 뭐 총 거래 주식 양의 뭐 훨씬 많이 또 되긴 합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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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정부에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행 거래두기 단계 그리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이거 2주간 연장을 또 한다고 합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 왜 그러나 했는데 지금 유럽하고 미국 상황들 보니까 좀 만만치 않은 건 맞아요. 그렇죠. 3차 팬데믹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네, 국내 확진자도 여전히 3,4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정세균 총리가 얘기를 했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2주간 또 연장이 됩니다. 한편 새 거리두기 체계 요거 언제 적용이 도대체 되냐 요거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다고 하는데요. 희망 지역에 한해서 먼저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을 한다고 하고요. 결과를 평가한 후에 추진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네. 아직 멀었다는 얘기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늘 그거 한번 하죠. 오늘 뭐 좋았는데 시장 그죠? 네, 시작 둘 셋. Thanks God, it's Friday. 네. 뭐 누구는 뭐 왜 Thank God 이러죠? 우리 여기는 한국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해요. 영어도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남은 금요일 연휴 잘 보내시고요. 주말도 아주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미세먼지는 근데 지금 최악이더라고요. 오, 네, 점심시간 나가니까 장난 아니더군요. 그래도 저는 호흡기보다는 허벅지를 살리기 위해서 내일 강도 높은 훈련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드디어 첫 200km 출격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막 아프고 이러니까 안 되겠어. 네. 맞부터 보겠습니다. 네. 날이 좋아지니까 밖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